제가 힘들게 초대한 분인데요. 분양권 투자로 요즘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해안선님 제가 초대하도록 할게요. 야, 어쨌든 오늘 노하우는 그냥 있는 그대로 다 풀어주신 것 같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 고민도 좋죠. 있으면 혹시 그게 좀 개인적인 사연일 수도 있지만 그쵸. 시간이 우리가 지금 주어진 시간이 이제 딱 30분 남았거든요. 그래서 올려주시면 저희 다른 이야기 하다가도 그분 질문 보고 모든 질문은 아니겠지만 최대한 좀 답변도 드리고 할게요. 청약, 분양에 대해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1인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뭐라 해야죠? 부알못도 아니고 청알못? 그냥 불인이라고 공통적으로 부릅니다. 불인. 네, 불인입니다. 불인입니다. 청약 저축통장을 청약 예금통장으로 변경하는 게 좋은 건가요? 요거는요, 우리 성실파파님 조건을 봐야 돼요. 이거 단순히 바뀌면 좋다라고 지금 청약 저축을 들고 있는데, 예를 들어 청약 저축을 쓰려면 무주택 3년 이상의 금액 높은 순으로 뽑기 때문에 요즘 같은 데는 좀 금액이 좀 높아야 돼요. 그리고 공공분양이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우선 스펙을 봐야 되고요. 그리고 청약 예금으로 바꿀 때 부양가족과 무주택 기간 감안해서 청약 저축이 좋은지 예금이 좋은지는 본인의 무주택 기간, 그리고 청약 저축액, 그리고 부양가족 또 통장 가입 기간 따져서 바꿀 수 있으면 바꾸는 것도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좀 디테일하게 내가 저축이 좋은지 예금이 좋은 거는 그런 세부 사항을 한번 파악하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야, 이거 뭐야? 지역이 나는데 대전에 도안 8년 된 이등주를 팔고 옆에 신축. 갑천 쓰리플시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가 지금 피가 1억에서 2억 사이로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인기가 크고, 또 최근에 뉴스 나오는 거니까 대전에 불법 전매 관련해서 분양권 단속을 되게 심하게 한다고 나와 있대요. 사실 또 분양권이라는 게 내 집 마련을 이렇게 갈아타기 하는 것도 있거든요. 저도 피가 높긴 높아요. 또 그 갑천 쓰리플시티가 분양가가 좀 낮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피를 주고라도 옮겨 타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일단 상품성이 좋고 그리고 입지도 나쁘지 않고 또 천뷰도 있고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괜찮다고 답변을 좀 주셨습니다. 전 괜찮다고 봅니다. 좀 피를 주고더라도 새 집으로 간다는 거. 왜냐면 상품성이 좋으니까 돈을 더 줘야 되는 건 어차피 맞긴 맞거든요. 자, 내가 제일 잘 나가 다주택자인데 남편 저 청약통장을 계속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 있는 게 좋겠죠? 자, 우리 잘 나가 내가 제일. 사실 저도 다주택자예요. 그리고 제가 6월 달에 저랑 와이프랑 당첨이 됐거든요. 좀 비인기 넣어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분양시장, 부동산 시장이 마냥 상승장일 수는 없고요. 조금 하락장일 때, 하락장이거나 이게 곡선을 고리잖아요. 올라가기도 하고 좀 떨어지기도 하고 정부 정책에 따라서 아니면 여러 가지 여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냥 가지고 계세요. 가지고 계시고 쭉 보시다가 또 예를 들어 다주택자지만 그래도 새 집으로 이사 갈 때 그 통장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으니까, 또 정부 정책이라는 게 또 바뀔 수도 있으니까, 청약통장이 지금 규제가 심하지만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 청약통장이 없다고 깨서 큰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니까 가지고 있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세비티TV님, 입주 시기에 금매를 노리는 게 제일 좋은가요? 아니면 초반에 피를 주고 사는 게 궁금합니다. 이 질문 진짜 많이 하세요. 이 질문 많죠. 이거는 사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입주 시기에 굉장히 비싼 아파트가 있고 싼 아파트가 있단 말이에요. 특히 입주 시기에 프리미엄이 많이 형성이 안 되고 주변에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게 되면 전세가가 낮아요. 그럼 사람들이 그 물건을 포기하고 던지거든요. 그때 싼 거는 정말 싸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에 실거주라면 그렇게 싸게 사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입주 시기에 최고가를 찍어서 거의 매물이 없는 데도 있어요. 그런 거 보면 보통 어느 정도 전세가가 받쳐주거나
아니면 초반부터 분양가가 싸고 그 입지가 좋기 때문에 계속 올라서 피가 뭐 2억이 올랐다. 그럼 사람들이 안 팔거든요. 양도세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정말 인기 있는 단지는 초반에 사는 게 조금 더 이익일 것 같고요. 인기 없는 단지는 막판에 사는 게 그 던지는 매물을 잡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보통 이제 그 중간점 매물 들고 고민하는 분들도 있긴 할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쵸. 투자로 들어가기는 분양권이 또 돈이 좀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프리미엄 값이랑 나중에 등기 칠 때 돈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실거주라면 좀 과감하게 해도 될 것 같아요. 해안선님은 분양권 매도는 언제쯤 하시나요? 입주 전에 피도 오르락 내리락 하고 보통 입주 시 전세가격이 너무 낮던데요. 아까 관계가 있는 질문이네요. 자, 해안선님 사는 게 아니라 이건 매도하는 매도하는 입장이네. 제가 사실 제가 되게 매도에 대해서 아픈 추억이 많아요. 사실 팔고 나서 엄청 오른 것들이 너무 많은데 맞아. 저는 웬만하면 안 팔라고요. 지금도 안 팔고 있어요. 어차피 전세가는 어쩔 수 없어요. 특히 그렇지. 지금 서울이라도 낮아요. 제가 얼마 전에 여기 블로그 이웃분들은 장이 5구역 사전 점검을 하고 왔는데 매매가는 8억 5천에서 9억 정도 되는데 전세가가 3억 7천에서 4억 밖에 안 돼요. 하지만 시세 차익을 생각해서 버티기 돌입하죠. 어차피 요거 8호도 양도세가 너무 심하니까. 그리고 그 외 분양권들도 저는 이 생각합니다. 분양권은 어차피 돈이 좀 들더라도 똘똘한 한 채가 되고 어차피 나는 부동산을 계속 갖고 있을 거고 그냥 장기 투자로 간다. 특히 서울은 어쩔 수 없이 지금 사업장에서 장기 투자로 갔지만 그 외 지역도 그 분양권 자체가 상품성이 있다면은 저는 그냥 장기로 끌고 가는 게 제 투자 방식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당장 전세가가 낮아서 그렇죠. 잔금을 치는 게 부담스럽고 또는 아예 잔금을 칠 수가 없는 상황. 이제 그런 경우는 사실은 정말 잔금을 못 치면 던져야 될 거고 던져야죠. 근데 잔금을 칠 수 있는데 야 이거 조금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기왕이면 버티는 게 낫다라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죠. 저는 좀 아시는 분들한테도 좀 그럼 그 분양권 팔아서 뭐를 하실 거냐 그러면 답이 보통 없으시니까 그렇죠. 굳이 그 좋은 분양권을 프리미엄 붙었던 분양권을 좀 빨리 팔아야 될 이유가 없어서 저는 좀 많이 그냥 거의 등기 치고 있습니다. 등기 치면은 또 이게 또 있어요. 처음에 전세가를 조금 싸게 주고 그 그치. 2년 후에 그 한 뭐 예를 들어 한 8천이나 7천씩 이제 그 전세가 오른 금액에 대해서 제가 회수가 되니까 그것도 약간 출혈이 있더라도 그건 버티고 있고요. 또 그 등기 치고도 매매가가 많이 오르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 그래서 저는 어차피 그 일대에 그 입지에 새 아파트면 무조건 대장 아파트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보유했으면 좋겠다. 저도 사실은 보유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하나 때문에 팔기에는 너무 아깝다. 이건 무슨 말이야? 부모님이 됐는데 계약을 거래하신다. 그래서 그거를 그냥 자녀한테 매매를 통해서 분양권을. 자, 우리 미호천사님, 네. 미호천사님, 부모님이 당첨이 됐다. 그런데 계약을 거래하신다. 가족 간 매매 가능해요. 단 정상적으로 돈이 왔다 갔다 해야죠. 그렇지. 진짜 부모님한테 피 주고 사면 되죠. 계약금, 아빠, 계약금 내줘. 아빠, 내가 무조건 피 주고서 6개월 있다 사줄게. 그 대신 단, 전매가 가능한 분양권이어야 되지. 그렇죠. 서울처럼 등기 쳐야 되는 거는 나중에 등기 치고 명변해야 되니까 조금 복잡하니까, 부모님 거를 피 주고 사는 거는 가능합니다. 그건 이제 똑같잖아요, 절차가. 정상적으로 돈이 왔다 갔다. 네네네. 과천. 앞으로 핫한 단지 추천 부탁드립니다. 인서울. 서울이 지금도 가장 핫하고 앞으로도 가장 핫할 때가 서울인 것 같아요. 인서울은 뭐 거의 지금 현재로서는 그냥 다 허구에서 정말 강력하게 분양가를 조이기 때문에 굉장히 싸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천안 움직임이 보면 이제 신불당, 그다음 구불당, 백석, 그다음 성성, 참인데 성성의 프로조 3차. 예전에 성성동 하면은 미분양이 천국이었고 저한테 맨날 문자가 왔던 지역인데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성성동 쪽으로도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더라고요. 우리
TWB님이 이걸 투자로 할지 실거주로 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뭐 적당한 가격에 매수해서 실거주 한다면 괜찮게 보겠습니다. 왜 이 청약 열기가 요즘에 좋은 걸까요? 자,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청약을 아껴뒀다가 나중에 통장을 많이 사용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분양가 상한제 시행 전 왜 이리 청약 열기가 좋은 걸까요? 첫 번째, 건설사들이 분양가 상한제 전에 밀어내기 분양을 했어요. 지금 굉장히 많은 데가 분양을 했고, 두 번째, 분양가 상한제 하기 전이라도 이제 허그에서, H뉴지라는 허그에서 분양가 통제를 지금 김현민 장관님 눈치 보면서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어요. 네. 지금 현재도 주변 시세보다 뭐 2억이 저렴하다, 1억이 저렴하다 하다 보니까 어차피 지금 받아도 충분한 시세 차이 가능하고 또 분양이 많으면은 사람들이 또 관심이 더 많고 기회가 더 많기 때문에 이 열기가 좀 더 뜨거운 것 같아요. 또 6월 지나고부터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는 것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보시고 중간중간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비조정 지역에선 다주택자도 청약 넣을 수 있나요? 네, 다주택자도 청약을 넣을 수 있는데 사실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경쟁률이 높으면은 당첨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무주택 비율이 많기 때문에. 하지만 이 수도권에서 그나마 인천 쪽 요번에 오늘 파주 운정 이편한 세상들 보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이제 청약할 때 항상 이런 걸 봐요. 진짜 인기 있는 단지를 갖고 싶지 약간 비인기 단지는 사람들이 좀 꺼려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다주택자들이 노릴 수 있는 데는 살짝 비인기 단지도 그렇지. 한번 눈여겨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당연되는 게 중요하니까. 당첨되는 게 너무 안 좋은 건 그렇지만 그렇죠. 그 중간쯤에 있는 거는 그래도 파주 운정 같은 경우는 오늘 보니까 뭐 내일 완판 될 것 같고 미계약분 좀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사람들이 좀 찝찝해하긴 해요. 프리미엄이 거의 없는 분양권을 그냥 매매하는 건 어떨까요? 2, 3년간 조정장을 겪고 있는 지방 천안 분양가 밑으로 가격이 조정된 곳이 프리미엄이 거의 없는 곳 분양권을 매매하는 건 어떻게 보세요? 투자금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을 보게 되네요. 두정 효성 해링턴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맞나요? 최시훈님? 저거는 이제 뭐 천안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도 포함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투자를 해서 이제 올라야 되잖아요. 그죠? 올라야 되거나 투자를 하면 나중에 전세를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투자니까 월세나 전세를 맞춰야 되는데 좀 이게 자금이 좀 필요해요. 좀 추가금이 들 수 있는 거 항상 생각하고요. 또 이게 입주 때 주변에 얼마나 많은 입주 물량이 있어서 전세가를 좌우하는지도 한번 체크해보고 사는 건 쉽게 살 수 있는데 이거를 나중에 어떻게 그리고 오르는 거는 솔직히 정확히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사이클이나 부동산 흐름을 필수적으로 체크를 먼저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내가 투자하면 앞으로 자금이 또 들어가는데 자금 계획까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돼요. 사는 건 쉬운데 만약에 특히 거의 무피인 거를 제가 샀어요. 그런데 입주 때 되면 이게 입주 때 무피가 되고 주변에 전세가가 싸게 되면 이 시세가 확 떨어져요. 사람들이 던지기 때문에. 그거 생각하면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어요. 무조건 피가 없다고 해서 아무거나 사면은 그렇죠. 위험하다라는 거죠. 서대문 푸르지오 청약을 했는데 여기 투자 목적으로도 괜찮을까요? 그렇죠. 투자 목적으로는 워낙 서대문 푸르지오도 금액이 좀 높다 보니까 좀 투자금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 그거 감안하시고요. 또 서울이니까 똘똘한 한 채로 많은 분들이 주목받아요. 그리고 분양가도 주변 시세가 쌌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적극 청약해서 실거주와 투자 목적 모두 좋아 보여요. 오를 여지도 있어 보이고요. 가점이 64점이면 분상제 실행 전에 분양받는 게 좋을까요? 이후에 받는 게 좋을까요? 이후에 받아요. 64점이면. 되게 높은 점수 맞거든요. 네. 또 예비 당첨까지 또 감안한다면 64점이면은 뭐 어차피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뭐 예정으로는 10월 초니까 얼마 안 남았으니까 불과 뭐 얼마 지금 9월 초니까 뭐 한 달? 그렇죠. 한 달 남았으니까 그 한 달 동안 기다렸다가 그 후에 받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피 주고 분양권을 구입한다면 대출은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요거 같은 경우는 어느 지역이냐 따라서 틀린데 어차피 지금 조정지역은 분양권 거래되는 게 없으니까 비조정지역 같은 경우는 60%까지 대출될 거예요. 이상 없이 중도금 대출에 대해서는. 새 아파트가 주변에 많이 생기면은 언제 매도하는 게 좋을까요? 이제 구축 아파트를 매도하라는 건가요? 아니지. 그런 그 말이네. 이 시국님은 주변에 새 아파트가 많이 생기면 이게 또 지역마다 다르지 않나요? 그렇긴 하지. 근데 어쨌든 그쵸, 이건. 구축 입장에서는 불리하지. 그쵸. 예를 들어서 뭐 시흥이다, 음, 뭐 하남 미사다. 근데 그 인근에는 구축이다. 그랬을 때 도대체 이걸 언제 매도해야 될까? 그런 것도 있지만 좀 요즘은 뭐 예를 들어 서울이다. 서울에 구축인데 주변에 아파트가 생겼다. 그럼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굳이 매도할 필요도 없고 그 어느 지역에 있느냐. 예를 들어 강남에 헌 아파트인데 주변에 레미안 블레스티가 들어왔다. 팔아야 되냐? 그건 또 아니잖아요. 상황에 따라 아까 랭거님 말씀처럼 지방이나 뭐 경기도 외곽 신도시에 새 아파트가 들어오면은 힘을 못 쓰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또 전세가도 어차피 걔네 입주할 때 같이 떨어져 버리고 하니까. 위례가 쫙 들어오면 분당도 쉬어가듯이. 근데 또 그게 또 웬만큼 또 채워지고 피가 계속 올라가면 구축도 또 따라가긴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순번 일로 갔다가 또 절로 갔다가 계속 오는 것 같아. 그래서 입지가 괜찮으면 사실은 버텨도 되지 않을까. 그쵸. 입지가 정말 안 좋으면 사실은 도시가 완전히 역전돼 버릴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지방에 좋은 구도심인데 새 신도시가 생기면서 완전히 역전되는 경우. 그쵸. 그럼 여기는 영원히 회복도 못할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케바케일 수도 있을 것 같아. 이거는 세종시에 관심 많나 보다. 무주택자라면 세종은 앞으로 없을까요? 세종은 지금 투기지역이고요. 세종은 또 허그에서 강력하게 분양가를 통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나오는 거 3억 뭐 초중반에 나오고 있는데 주변 시세 대비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세종에서 나오는 분양권은 어떻게든 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세종시 자체가 또 점점 이제 초반 분양했던 거에서 갈아타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좀 오래됐으니까. 갈아타는 것도 있으니까 또 연차를 하면 10년차 이상도 나니까 앞으로 세종에 분양받은다면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좀 화면에 계속 들어가고 있어. 야사님 너무 좋은가 봐. 여러분들이. 법인으로 분양권을 사는 경우 중도금 승계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방법이 있는지 혹시 궁금합니다. 이게 개인 대출, 개인 대출로 해주거든요. 개인이 이제 소득 증빙해서 대출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법인으로 산다고 해도 중도금 대출은 안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방법은 저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차피 은행에서 중도금 대출 신청해 주는 건데 은행에서 안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아요. 개인만 해주고 법인은 저도 되게 많이 알아봤는데 안 해주더라고요. 파주 운정 분양 가치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하신 이편한 세상 같은 거요. 파주 운영 같은 경우는 2017년 11월, 12월에 분양했었던 파주 운정 아이파크가 있었는데 그거에 분양하고 나서 거의 1년 만에 한 1억 원의 프리미엄이 붙을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좋았어요. 특히 운정역 인근, GTX 운정역 인근에 인기가 굉장히 좋았다가 이번에 3기 신도시가 발표되고 나서 또 일산이나 파주가 주춤한 건 사실이고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좀 심리적으로 꺾인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아이파크 같은 경우도 3기 신도시 발표 나고 나서 훅 떨어졌다가 살짝 반등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얼마 전, 몇 달 전, 한 3달 전, 2달 전에 분양했었던 운정 중흥 S클래스, 또 운정 대방 노블랜드까지 해서 분양 결과는 썩 좋진 않았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매수자가 있어서 그래도 뭐 미계약분에서 많이들 가져가셨는데 오늘 나왔던 파주운정 2편의 세상 같은 경우는 아까 청약 경쟁률 보니까 뭐 어느 정도 선방했더라고요. 확실히 선방했고 그냥 3기 신도시라는 악재만 빼고 봐도 그냥 그 파주 운정역에 GTX가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또 파주 운정 안에서도 그 기존에 있던 파주 운정 신도시보다 또 새 아파트가 될 거고 그 연차 따지면 또 10년이 넘을 거예요. 또 하죠. 운정 역세권 개발과 동시에 또 그 주변이 바뀐다면은 또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갑자기 가격이 확 오른다기보다도 조금 장기 투자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또 파주 운영 가면은 일산이랑도 굉장히 가깝더라고요. 거의 붙어 있으니까. 저는 조금 더 가져가면은 뭐 실거주는 좋고요. 가져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전세가는 낮을 것 같아요. 보시고 중간중간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1년 반 뒤에 당첨된 사아파트로 이제 입주할 예정인데 전세는 겨울 만기고 이 전세가 지금 현재 거주 전세로 있나 보구나. 그래서 전세금 일부 빼서 중도금을 내야 됩니다. 입주 전 1년 거주 위해서 근처 반지 하나 새 빌라를 사서 일시 2주택 도전해도 될까요? 새 빌라를 사서 왜 일시적 2주택을 해야 될까요? 사실 저는 반대예요. 그게 왜 사요? 빌라 같은 거를. 그러니까. 빌라나 반지 하나 나중에 사서 안 팔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전세로 잠깐 갔다가 그 기간이 안 맞으면. 아니면은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만약에 보물 레인보우님이 댁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주변에 유스테이라고 있어요. 유스테이. 네. 거기 공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각 지역별로. 거기는 3개월 전에만 나간다고 하면은 전세 보증금 다 주는 거니까. 그렇지. 뉴스테이에 주변에 있는 뭐 뉴스테이에 입주하셔서 그 입주일 맞춰서 빼면은 뭐 자금 다 받을 수 있으니까 사실 한 10개월 남았어. 근데 10개월 있다 입주해야 되는데 이게 살만한 데가 없잖아요. 그렇지. 이분도 지금 1년 딱 남은 건데 그 애매해서. 그렇죠. 이 주변에 유스테이 있으면 들어가셔갖고 거기서 살고 그냥 뭐 바로 나올 수 있으니까 3개월 전만 하니까 그런 것도 잠깐 할 수 있는. 그게 아니면 또 그냥 이제 빌라 같은 곳에 월세 계약하면서 기간을 조금 줄여서 계약하거나 아니면 이제 1년치 계약하고 뭐 나가거나 또 그것도 안 된다고 하면 그냥 중간에 복비 물리고 나오는 한이 있더라도 사는 거보단 낫지 않을까. 또 빌라는 살 필요가 더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 개의 분양권을 잔금 시점에 법인 명의로 바로 전매 등기일이 동시에 가능한가요? 법인 명의로 전매가 가능하냐고? 어떻게 명의를 바꿔? 그러니까 개인 명의의 분양권을 개인 명의 보니까 법인으로 판다 이거죠. 전매 팔아서 바로 등기 친다. 그러면 양도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분양권을 갖고 있어. 근데 이제 법인을 하나 만들었어. 일로 전매를 하게 되면 전매를 해야 되면 우선 양도세가 들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럼 이 법인에서 중도금 대출 다 상환하고 자기가 등기 치는 건데 근데 양도세가 되게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뭐 단지마다 틀리겠지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근데 만약 지방에 있는 물건인데 필요 없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여신님이니까 요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되게 재미난 아이디어인데 어쨌든 중도금 대출이 안 되니까 개인으로 이제 받고 마지막에 잔금 칠 때 아니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잘 봐요. 제가 해안선이 갖고 있어. 그렇죠. 3억짜리를. 근데 무피야. 근데 법인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명의를 변경시켜. 근데 끽해야 이제 계약금만 냈을 거란 말이지. 법인에서 계약금이랑 중도금을 다 내야죠. 중도금 뒤에가 대출이 안 되니까. 그렇지. 중도금까지 내야지. 그치. 3억이니까 37에 21, 2억 1천만 원 얘가 준비해야 돼요. 법인에서. 그래 해야 전매가 되지. 그치. 그런 상태에서 전매로 받고 2억 1천만 원 들여서. 근데 중요한 건 그 돈이 없을 거거든. 법인에 2억 1천만 원 없죠. 그럴 수도 있고. 아마도 내 생각에는. 그래서 저건 의미 없는 아이디어 아닐까 싶어. 아, 이 뭐야. 청주의 테크노폴리스 지웰 블루지오 이제 입주인데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분들도 많잖아요. 지방에 분양권을 두고 있는데 막 마피거나 하락하고 있을 때 그거에 대한 이제 대응을 좀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거는 사실 또 만약에 마피거나 하락하면 우선 안 팔려요. 그렇지. 안 팔리면 버티는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가져간다면 심하게 던지거나 예를 들어 던진다는 거는 그 시세에 맞게 싸게 팔거나 아니면은 뭐 청주 같은 경우도 향후 뭐 3, 4년 후에는 입주 물량이 없다면은 어떻게든 뭐 동남지구나 그쪽 네. 분양 예정인 단지는 사실 있잖아요. 네. 그리고 테크노폴리스가 또 거기 하이닉스가 퍼지면서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굳이 싸게 파는 것보다 조금 버틸 수 있으면은
좀 버티는 게 어떤가 싶어요. 아, 근데 기간이 엄청 많이 남았네. 2022년. 와, 그죠? 뭐야. 잠깐만 22년이에요? 2년하고도 거의 10개월인데. 2020년 오타 아닐까요? 오늘 뭐 어땠나요? 번집이다. 그래도 이제 주제가 분양권 쪽으로 워낙 이제 박학다식 하다 보니까 질문들도 사실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또 답변도 또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 좀 많이 디테일하게 안내해 주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아마 뭐 저 혼자 있을 때는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오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뭐 우리 앞부분에 이야기한 것들 중에서도 사실 팁이 너무 많았잖아요. 그런 것들도 아마 되게 좋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채팅창도 엄청 많이 올라가고요. 많은 분들이 되게 참여도 많이 해주시고 그쵸.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질문 같은 경우도 되게 예리하게 잘해주시고 맞아요. 되게 부럽습니다. 저도 실시간 방송하는데 한 100여 번 보는데 하신다. 채팅이 없어. 아, 그래요? 채팅이 없으니까요 되게 외로워요. 그래서 막 하면서 또 워낙 램그님께서 소통을 많이 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잘 합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좋은 기운 받고 갑니다. 분양권 투자 전문가 해안선 램프님이었습니다. 네. 자, 오늘도 피스!